건축가 한서은의 세상은 완벽에 가까워 보였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미니멀한 최고급 아파트, 성공적인 커리어, 그리고 모든 것을 갖춘 자상한 약혼자까지. 그녀의 인생은 마치 그녀가 직접 설계한 건축물처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견고하고 아름다워 보였다. 결혼식을 일주일 앞둔 오늘, 그녀는 거실 중앙에 놓인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었다. 우아한 실크와 섬세한 레이스. 그것은 그녀가 20년간의 지독한 악몽을 끝내고 마침내 손에 쥘 행복의 상징이었다. 그녀의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가 걸렸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다. 밤이 되면 그녀는 어김없이 20년 전 그날의 호수로 끌려 들어갔다. 차갑고 어두운 물, 필사적으로 허우적거리던 자신의 손, 그리고 자신을 향해 뻗어오다 힘없이 물속으로 사라져가던 또 다른 손. 목구멍까지 차오른 비명을 지르지 못한 채 잠에서 깨어나는 것은 그녀의 오랜 일상이었다. 그녀는 그날 이후 물을 무서워하게 되었고 첫사랑을 잃었다. 그리고 자신의 일부도 그날의 호수 밑바닥에 함께 수장시켰다. 그녀의 약혼자, 백시혁 대표는 그런 그녀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12살 연상의 그는 성공한 사업가이자 모두가 존경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언제나 그녀를 불안정한 과거에서 꺼내 안정적인 현재에 머무르게 해주었다. 그가 곁에 있을 때면 서은은 비로소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꼈다. 다음 날 자신의 건축 사무소에서 서은은 막내 직원이 가져온 설계도를 검토하고 있었다.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지역 커뮤니티 센터의 설계였다. 선배님, 예산 문제 때문에 옥상 정원 공간은 제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서은의 표정이 단호해졌다. 안 돼요. 이 공간은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예산이 문제라면 제 설계비에서 일부를 기부해서라도 이 정원은 만들어야 해요. 직원은 그녀의 고집을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서은은 알고 있었다. 어둡고 불안한 유년기를 보내는 아이들에게 잠시라도 하늘을 보며 숨을 쉴 수 있는 작은 공간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통해 다른 이들의 상처를 보듬을 줄 아는 건축가가 되어 있었다. 모든 아이들에게는 안전하게 숨 쉴 곳이 필요해요. 그녀의 낮은 말에 아무도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다. 그날 저녁, 약혼자인 시혁이 꽃다발을 들고 그녀의 사무실을 찾았다. 그는 언제나처럼 젠틀하고 완벽했다. 그는 서은의 곁에 앉아 결혼식 준비 상황을 체크했다. 하객 명단은 다 정리됐어. 네, 거의 다요. 혹시 옛날 친구 중에 더 초대할 사람은 없고? 그의 무심한 질문에 서은의 심장이 순간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의 머릿속에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잠겨있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떠올랐다. 20년 전 앳된 얼굴의 그녀와 한 소년이 호숫가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그녀의 첫사랑, 강지원. 언젠가 시혁이 우연히 그 사진을 발견하고 누구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거짓말을 했었다. 어릴 때 사고로 죽은 오빠라고. 그 말을 들은 시혁은 그녀를 안아주며 아주 기묘한 미소를 지었었다. 그것은 위로의 미소였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가졌다는 듯한 섬뜩한 소유욕이 담긴 미소였다. 그는 이렇게 속삭였었다. 괜찮아, 서은아. 이제 오빠 대신 내가 있잖아. 더는 외로워하지 않아도 돼. 그 순간 느꼈던 기묘한 불안감을 그녀는 애써 지워버렸다. 지금 자신의 곁에는 이토록 완벽한 남자가 있으니까.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서은은 시혁의 품에 안기며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이제 정말 행복해질 시간이라고. 다시는 악몽에 시달리지 않고 오직 이 남자가 만들어준 완벽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것이라고 그녀는 전혀 알지 못했다. 자신이 발딛고 선 그 완벽한 세상이 사실은 20년 전 그날의 호수보다도 더 깊고 어두운 거짓말로 지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모든 진실을 짊어진 과거의 망령이 그녀의 가장 행복한 날을 향해 이미 걸어오고 있다는 것을. 마침내 그녀의 결혼식 날이 밝았다. 서울에서 가장 화려한 호텔의 웨딩홀은 서은의 성공을 증명하듯 하객들로 가득 찼다. 우아한 꽃 장식과 부드러운 현악 사중주 연주, 그리고 그녀의 행복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 모든 것이 완벽했다. 신부 대기실에서 한서은은 눈부신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거울 앞에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오랜 친구이자 저널리스트인 김수진이 호들갑을 떨며 그녀의 드레스 자락을 매만졌다. 한서은, 너 오늘 정말 미치게 예쁘다. 백시혁 대표님은 정말 복 받으셨네. 고마워요, 수진아. 서은은 미소 지었지만 심장은 이유 없이 불안하게 뛰고 있었다. 그때 대기실 문이 열리고 약혼자인 백시혁이 들어왔다. 그는 완벽한 턱시도 차림으로 그녀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다. 내 신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군.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다정했지만 서은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 속에는 그녀만이 아주 희미하게 느낄 수 있는 소유욕의 불꽃이 스쳐 지나갔다. 서은은 애써 그 불안감을 무시했다. 오늘은 그녀 인생 최고의 날이어야만 했다. 잠시 후 결혼식의 시작을 알리는 웅장한 음악이 울려 퍼졌다. 웨딩홀에 거대한 문이 열리고 모든 하객들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서은은 부친의 손을 잡고 천천히 퍼진 로드를 걷기 시작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녀는 20년간 자신을 짓눌렀던 과거의 악몽과 멀어지고 빛나는 미래와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미소 짓는 하객들에게 우아하게 화답하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의 표정을 지었다. 그러다 그녀의 시선이 하객석의 가장 뒷줄, 구석진 자리에 앉아있는 한 남자에게 닿는 순간 서은의 세상이 그대로 멈춰버렸다. 그곳에는 다른 하객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낡은 재킷 차림의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거친 분위기, 그리고 왼쪽 뺨을 가로지르는 선명한 흉터. 하지만 그 얼굴은, 그 눈빛은 강지원, 20년 전 그녀를 구하고 차가운 호수 속으로 사라졌던 그녀의 첫사랑 강지원. 아, 서은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터져 나왔다. 그녀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는 죽었어.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이건 환각이야. 결혼식을 앞두고 너무 긴장해서 헛것을 보는 거야. 그녀의 머릿속이 수만 가지 생각으로 뒤엉켰다. 그녀는 몽유병 환자처럼 아무런 표정 없이 기계적으로 걸음을 옮겼다.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마침내 그녀는 줄의 단상 앞 약혼자 백시혁의 곁에 섰다. 주례사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저항할 수 없는 힘에 이끌려 다시 한번 하객석에 그 남자를 바라보았다. 남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환각이 아니었다. 그는 지옥의 밑바닥에서라도 기어나온 듯한 처절한 눈빛으로 오직 그녀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진짜였다. 백시혁이 사랑의 서약을 위해 그녀의 손을 잡으려던 순간 서은은 하객석에 강지원을, 지원은 단상 위에 서은을 바라보고 있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하게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리고 지원은 아주 천천히 자신의 입술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만이 알아볼 수 있는 그들만의 언어로 그의 입모양이 만들어내는 단어를 확인하는 순간 서은의 완벽했던 세상은 유리처럼 산산조각 나버렸다. 주례사의 목소리는 아득한 소음처럼 멀어져 갔다. 한서은의 세상에는 오직 하객석 끝에 앉아있는 한 남자, 강지원만이 존재했다. 20년의 세월이 그를 더 거칠고 낯설게 만들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다. 그 눈빛은 오직 서은을 향해 간절하고도 처절한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다. 마침내 그의 입술이 아주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움직였다. 그 단어를 보는 순간 서은의 뇌리에서 잇고 있던 끔찍한 파도가 몰아쳤다. 차갑고 어두운 호수, 뒤집힌 보트, 그리고 필사적으로 자신을 밀어올리던 지원의 마지막 손길. 그녀의 호흡이 가빠졌다. 아니야. 그만해. 지원의 입술이 다시 움직였다. 네, 남, 편, 두 개의 단어가 하나의 끔찍한 진실이 되어 서은의 심장을 꿰뚫었다. 보트, 그리고 내 남편. 그 순간 20년간 닫혀있던 기억의 빗장이 부서져 내렸다. 그날의 사고, 자신들을 호수로 불러냈던 것은 당시 선배라며 따르던 백시혁이었다. 보트가 뒤집히고 허우적거리던 자신을 향해 그가 구명보트를 타고 다가왔었다. 하지만 그는 지원이 아닌 오직 자신만을 구했다. 그리고는 말했다. 지원은 찾을 수 없었어. 미안해 라고. 그의 위로, 그의 친절, 그의 구원,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그날의 사고는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계획된 살인이었다. 자신을 차지하기 위해 자신의 첫사랑을 차가운 물속에 수장시킨 한 남자의 끔찍한 계획. 그리고 그 남자가 지금 자신의 손을 잡고 영혼을 맹세하려는 바로 저 남자 백시혁이었다. 서은의 목구멍에서 비명 아닌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녀를 올가매고 있는 순백의 웨딩드레스가 이제는 자신을 익사시키려는 수의 쇼이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살아야 했다. 이 악마의 소나귀에서 벗어나야만 했다. 그녀는 짐승과 같은 본능으로 자신의 웨딩드레스 앞자락을 두 손으로 움켜쥐었다. 콱! 수천만 원짜리 명품 실크가 그녀의 생존 본능 앞에서 맥없이 찢어져 나갔다. 그녀는 발을 옥죄는 하이힐을 벗어 던지고 맨발로 미친 듯이 버진 로드를 역주행하기 시작했다. 서은아 한서은, 뒤에서 들려오는 백시혁의 목소리는 더 이상 다정한 약혼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먹잇감을 놓친 분노한 포식자의 외침이었다.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객들은 경악하며 웅성거렸고 서은의 친구 수지는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파악하려 애썼다. 그녀의 눈에 모든 소동의 시작이었던 흉터 있는 남자가 혼란을 틈타 유령처럼 사라지는 모습이 들어왔다. 그리고 그녀는 보았다. 단상 위에서 신부를 걱정하는 대신 차갑고 잔인한 분노로 이글거리는 백시혁의 진짜 얼굴을. 서은은 아무것도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오직 달렸다. 호텔의 로비를 가로질러 사람들의 놀란 시선을 뒤로 한 채 그녀는 차가운 도시의 아스팔트 위로 맨발로 뛰쳐나갔다. 20년간의 평화는 거짓이었다. 20년간의 안정도 거짓이었다. 그리고 20년간의 행복마저 모두 거짓이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완벽한 건축가도 아름다운 신부도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 전부를 부정당한 채 과거의 살인자에게서 도망치는 한 마리의 짐승일 뿐이었다. 한서은은 미친 듯이 달렸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맨발이 쓸려 피가 나는 것도
찢어진 웨딩드레스 차림의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사람들의 놀란 시선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도망쳐야 한다. 그 악마, 백시혁의 소나귀에서 벗어나야 한다. 경적 소리, 사람들의 웅성거림, 도시의 모든 소음이 그녀를 비웃는 거대한 조롱처럼 들렸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화려해야 할 날에 가장 비참한 도망자가 되어 있었다. 같은 시각 아수라장이 된 웨딩홀의 신부 대기실, 백시혁의 얼굴에서는 다정했던 약혼자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차가운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수화기를 붙들고 낮은 목소리로 자신의 수하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었다. 찾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서은을 찾아내. 언론에는 신부가 극심한 신경소외약으로 안정이 필요해 식을 중단했다고 알려. 경찰에도 그렇게 신고해. 그녀는 환자야. 보호가 필요한 환자. 그러니 곱게 내게 다시 데려와. 그의 목소리는 그녀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소유물이 감히 주인의 손을 벗어난 것에 대한 분노이자 그 소유물을 다시 되찾아오겠다는 섬뜩한 집착이었다. 호텔 주차장에서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어둠 속으로 빠르게 흩어지기 시작했다. 서은은 어두운 뒷골목으로 몸을 숨겼다. 그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떨리는 손으로 드레스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냈다. 그녀의 유일한 생명줄이었다. 그녀는 단 한 사람,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기자인 김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서은아. 너 괜찮아? 이게 무슨 일이야? 수진아, 내 말 잘 들어. 질문할 시간 없어. 서은의 목소리는 공포와 다급함으로 떨려 나왔다. 백시혁, 그 인간은 악마야. 20년 전에 지원이 그 인간이 죽인 거야. 나 지금 도망치는 중이야. 아무도 믿지 마. 특히 그 인간이랑 경찰들.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는 이 스마트폰이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추적 장치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스마트폰을 골목길의 벽을 향해 힘껏 내던졌다. 쨍그랑 액정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는 마치 그녀의 완벽했던 인생이 부서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이제 그녀는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었다. 찢어진 웨딩드레스는 너무 눈에 띄었다. 그녀는 골목을 빠져나와 행인들 사이에 몸을 섞었다. 사람들은 맨발에 넝마 같은 드레스를 걸친 그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며 피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잡지 표지를 장식하던 성공한 건축가 한서은은 이제 그저 도시의 지저분한 불황자일 뿐이었다. 그녀는 옷을 구해야 했다. 밤이 깊어지자 그녀는 한 허름한 주택가 담벼락에 널려있던 낡았지만 깨끗한 티셔츠와 몸빼바지를 훔쳤다. 평생 처음 해보는 도둑질이었다. 수치심에 눈물이 흘렀지만 지금은 생존이 먼저였다. 그녀는 어두운 공터에서 웨딩드레스를 벗어 던지고 훔친 옷으로 갈아입었다. 수억 원짜리 웨딩드레스는 그렇게 차가운 쓰레기 더미 위에서 버려졌다. 그녀는 정처 없이 걷다가 불빛이 새어나오는 한 24시간 찜질방을 발견했다. 갈 곳 없는 사람들이 하룻밤을 보내는 곳. 그녀는 주머니에 남아있던 몇 푼의 현금을 털어 안으로 들어갔다. 찜질방 옷으로 갈아입고 시끄럽고 낯선 사람들로 가득 찬 수면실 구석에 몸을 웅크렸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우아한 건축가 한서은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름 없는 도망자였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눈을 감자 지원의 마지막 입모양과 백시혁의 차가운 분노가 불타오르던 눈빛이 번갈아 떠올랐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다. 혼자였다. 철저히 혼자였다. 하지만 그녀는 살아남았다. 적어도 오늘 하룻밤은 그녀의 진짜 시련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찜질방의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한서은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초점 없는 눈으로 거리를 헤맸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그녀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였다. 누군가 그녀의 팔을 강하게 잡아챘다. 악! 서은은 비명을 질렀다. 백시혁의 부하들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20년 전의 얼굴에 거친 세월의 흉터를 더한 바로 강지원이었다. 세훈아, 나야, 괜찮아.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서은의 다리에 힘이 풀리며 주저앉았다. 지원은 그녀를 부축해 미리 준비해둔 낡은 채 태웠다. 차는 서울 외곽의 한적한 민박집으로 향했다. 그들의 안전가옥이었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서은은 참았던 모든 질문을 쏟아냈다. 어떻게 살아있었던 거야? 그날 분명히. 지원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지난 20년간의 긴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20년 전 그날 보트 여행을 제안했던 것은 백시혁이었다. 그는 서은을 향한 비뚤어진 소유욕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녀의 곁에 있는 지원을 제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미리 보트의 엔진에 손을 써두었고 호수 한가운데서 보트가 뒤집히자 허우적거리는 지원을 외면한 채 서은만을 구조했던 것이다. 나는 그때 근처를 지나던 작은 어선에 의해 구조됐어. 하지만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모든 기억을 잃었지. 그는 기억을 잃은 채 자신을 구해준 늙은 어부의 아들로 10년 넘게 살았다고 했다. 그러다 몇 년 전 우연한 사고로 머리를 다시 다치면서 잃어버렸던 기억의 조각들이 지옥처럼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이름과 서은의 얼굴을 기억해냈고 미친 듯이 과거를 파헤쳤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 서은을 구하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것은 바로 그 악마와 결혼하려는 그녀의 모습이었다. 내가 조금만 더 빨리 기억을 찾았더라면 너를 그렇게 오랜 시간 고통 속에 내버려 두지 않았을 텐데. 미안하다, 서은아. 서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20년의 세월을 건너 돌아온 첫사랑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쿠앙! 민박집의 낡은 문이 거칠게 부서지며 백시혁과 그의 부하들이 들이닥쳤다. 그는 서은과 지원을 찾아낸 것이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신사의 가면이 없었다. 오직 광기 어린 집착만이 남아있었다. 내 사랑스러운 서은아. 감히 내게서 도망치다니. 그것도 이 죽은 줄 알았던 벌레 새끼랑 같이. 그는 두 사람을 향해 천천히 걸어왔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승리했다고 믿고 있었다. 그래, 맞아. 20년 전 그 보트, 내가 손을 좀 썼지. 이놈만 없었으면 넌 진작에 내 것이었을 테니까. 하지만 괜찮아. 이제라도 이 벌레를 완전히 치워버리고 넌 다시 내 곁으로 돌아오면 돼. 우린 영원히 함께하는 거야. 그는 자신의 모든 범죄를 스스럼 없이 자백했다. 이 외딴 민박집에서 두 사람을 조용히 처리해버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가 부하들에게 눈짓을 보내 두 사람을 향해 다가서게 하던 그때였다. 거기까지 백시혁 씨. 부서진 문으로 또 다른 사람들이 들이닥쳤다. 서은의 친구 김수진, 그리고 그녀의 뒤를 따르는 건장한 형사들이었다. 수진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에서는 방금 전 백시혁의 모든 자백이 선명하게 녹음되고 있었다.
이게 어떻게... 백시혁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수진은 전날 서은과의 짧은 통화 직후 저널리스트의 직감으로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서은이 과거에 선물했던 비상시를 대비한 GPS 추적 기능이 있는 작은 목걸이를 떠올렸다. 그녀는 그 신호를 추적하여 경찰과 함께 이곳을 찾아낸 것이었다. 백시혁 씨, 당신을 살인미수 및 납치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형사들이 그에게 다가가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모든 것이 끝났다. 20년간 서은을 올가매었던 거대한 악몽이 마침내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서은은 지원의 곁에서 무너져 내리는 백시혁의 모습을 보며 길고 길었던 지난 세월의 눈물을 흘렸다. 백시혁의 끔찍한 범죄는 세상에 알려지자마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다. 20년 전의 살인미수 혐의와 약혼녀를 향한 집착과 범죄 행각이 모두 드러나자 그가 쌓아올린 존경받는 기업가의 신화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그의 제국이었던 회사 역시 몰락의 길을 걸었다. 세상의 소음이 가라앉은 후 서은과 지원에게는 고요한 정적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 정적은 평화가 아닌 어색함이었다. 그들은 서은의 아파트에 마주 앉아 있었다. 20년 만에 되찾은 서로였지만 그들 사이에는 20년이라는 거대한 강이 흐르고 있었다. 18살에 풋풋했던 소년과 소녀는 이제 각자의 상처와 사연을 짊어진 38살의 낯선 어른이 되어 있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서은이 먼저 어색한 침묵을 깼다. 지원은 자신의 뺨에 남은 흉터를 어루만지며 덤덤하게 자신의 지난 세월을 이야기했다. 기억을 잃은 채 어부의 아들로 살았던 10여 년의 세월, 그리고 기억이 돌아온 후 오직 서은을 찾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버텨온 고통스러운 시간들. 서은 역시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지원의 죽음 이후 지독한 트라우마와 싸우며 악착같이 공부해 건축가가 되기까지의 시간들. 그리고 백시혁을 만나 거짓된 안정 속에서 진짜 행복이라 믿으며 살았던 지난 날들. 그들의 대화는 종종 끊겼다. 그들은 서로를 알아가야 했다. 18살의 서로가 아닌 38살의 서로를. 그것은 과거의 연인이 아닌 오랜 상처를 공유한 두 명의 생존자가 서로의 존재를 다시 확인하는 길고도 조심스러운 과정이었다. 어느 주말 지원이 서은에게 말했다. 우리 그 호수에 다시 가보자. 서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곳은 그녀에게 악몽 그 자체였다. 하지만 그녀는 지원의 눈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과거로부터 도망치지 않기로 한 것이다. 20년 만에 다시 찾은 호수는 그들의 기억과는 달리 너무나도 평화롭고 아름다웠다. 잔잔한 물결 위로 가을 햇살이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호숫가를 한참 동안 걸었다. 그놈이 우리에게서 20년을 앗아갔어. 지원이 증오가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말에 서은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녀는 호수를 바라보며 아주 오랜 시간 마음에 담아두었던 진실을 꺼내놓았다. 그는 너에 대한 기억까지 뺏어가진 못했어.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면서도 내가 버틸 수 있었던 건 어쩌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너를 다시 만나야 한다는 희망 때문이었을지도 몰라. 그 기억이 나를 살게 한 거야. 그 말에 지원은 서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공포가 없었다.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이겨낸 자의 깊고 단단한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지원은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것은 18살 때의 설레는 손길이 아니었다.
상처 입은 두 영혼이 서로의 천을 나누며 우리는 이제 함께라는 것을 확인하는 조용하고도 굳건한 연대의 손길이었다. 그들은 호수를 더 이상 비극의 장소가 아닌 그들의 잃어버린 시간이 잠들어 있는 곳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과거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들 곁에 있었지만 이제 두 사람은 그 그림자 속에서 서로를 비추는 빛이 되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진짜 치유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2년 후 건축가 한서은의 이름 앞에는 새로운 수식어가 붙었다. 치유의 건축가. 그녀는 더 이상 화려하고 거대한 랜드마크를 짓지 않았다. 대신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한 병원, 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쉼터,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보호시설처럼 따뜻한 치유와 회복의 공간을 설계하는데 자신의 모든 열정을 쏟았다. 강지원 역시 새로운 삶을 찾았다. 그는 자신의 잃어버렸던 2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장기 미제 사건 피해자 가족들을 돕는 시민 활동가가 되었다. 그는 세상의 관심에서 잊힌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어 그들의 아픔을 대변하고 정의를 요구했다. 두 사람은 결혼하지 않았다. 20년이라는 시간의 강은 그들이 다시 18살의 풋풋한 연인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깊은 이해로 서로를 지지하는 그 누구보다도 굳건한 인생의 동반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그들의 가장 큰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두 사람은 그들의 비극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호숫가 근처의 땅을 매입했다. 그리고 그곳에 서은이 직접 설계한 작은 치유센터를 지었다. 트라우마 생존자들이 세상으로부터 잠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자신의 상처를 보듬고 갈 수 있는 작고 아늑한 공간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장 끔찍했던 비극의 장소를 이제는 다른 이들을 위한 희망의 장소로 되찾아온 것이다. 어느 늦은 가을 오후, 서은과 지원은 막 문을 연 치유센터의 테라스에 나란히 앉아 고요한 호수를 바라보고 있었다. 호수는 20년 전 그날의 끔찍한 기억을 모두 삼켜버린 듯 잔잔하고 평화롭게 빛나고 있었다. 더 이상 그들에게 호수는 악몽이 아니었다. 지원이 말없이 서은의 손을 잡았다. 서은은 고개를 돌려 자신의 곁에 있는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지울 수 없는 흉터가 남아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따뜻하고 평온했다. 그를 바라보는 서은의 입가에 아주 천천히 맑은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것은 20년 전 사진 속에서 지원과 함께 웃던 소녀의 미소도 아니었고 백시 역의 곁에서 행복을 연기하던 신부의 불안한 미소도 아니었다. 그것은 마침내 자신의 모든 과거와 화해하고 현재의 자신을 온전히 끌어안은 한 여인이 지을 수 있는 순수하고 온전한 평화의 미소였다. 20년간의 길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그들의 인생에 마침내 두 번째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과거는 그렇게 비로소 완전한 안식을 찾았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은 저희에게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다음에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